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요. 딱 먹잇감이죠. 이 2,900원에 이렇게 뭐 투고 커피로 팔고 있으면 옆에 가서 이 사람 거 잡아먹기 딱 좋죠. 저는 메가커피 가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진짜 어렵다, 이거. 마지막 사연이고 심지어 이분 읽겠습니다. 40대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자면 경북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두 딸의 아빠이며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아땡땡땡 스포츠 브랜드에서 점장으로 있는 황땡땡이라고 합니다. 뭘까? 아디다스 아닙니까? 아디다스. 닉네임 호야니티로 활동하고 있고 20대 후반에 스페셜티 커피를 알게 되고 벌써 40대가 되어버렸네요. EBS 프로열전 커피 1000가지 맛을 찾아서를 시작으로 커피에 완전 푹 빠져버려 수많은 스페셜티 영상과 우리 박스나이퍼님 등등 커피 대회 수상하신 분들의 영상 및 글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찾아다니며 10여 년 동안 스페셜티 커피를 취미로 삼으며 안스타님을 알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네,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구독을 해주셨네요. 호연님 많이 댓글에 보여서. 이분이 보드대회 영상은 안 찾아보셨겠죠? 아 그럼요. 보드대회 영상은 전혀 안 찾아보셨죠. 짬내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또 대회에 나가신다고. 아, 예. 전국체전에 이제 경기도 대표로 뽑혀가지고 네. 경기도 아직 대표 하시는 거예요? 못 뽑혔어요, 그냥. 아니 못 넘으면 대회가 이래요? 미치겠네 진짜. 저도 미치겠어요. 커피 네, 팔아야 되는데. 네. 서울 본사에 수주하러 갈 때마다 미팅 있는 전날에 이곳저곳 스페셜티 커피 탐방을 다녔고 집에서 홈카페 홈바리스타로 지내며 안스타 언스페셜티를 보며 커피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생각만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스페셜티 커피를 알아가고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졌는데요. 지방에 사는 커피인들은 스페셜티 경험을 하기에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유명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던 커피 브랜드 커피 캔버스를 만든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두 가지 상표는 하나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하나는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구상하는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점장을 그만두고 카페 창업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24년까지만 2025년부터는 본사가 개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며 지방의 패션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하지만 다행히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죠. 이때다 싶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려 합니다. 이젠 지방에서 패션 브랜드 장사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커피 캔버스는 커피를 그리고 커피로 그리다라는 저희 딸이 그림을 쬐끔 그리는데 딸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큰 그림은 커피를 바탕으로 로컬 상품들을 소개 및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고 싶습니다. 안동은 특산품 로컬 브랜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 블렌드는 로스팅하지 않고 싱글만 자체 로스팅하며 시즌별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유명 커피들을 지방에서 팝업 형태의 카페로 일반인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반대로는 관광객들에게는 지방 로컬 커피들을 소개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커피와 함께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에그타르트 나따오비까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에 고객을 모으면 좋을 듯하여 투고 커피로 2,9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은 현실적으로 최소 50에서 70만원 언저리, 성수기엔 100만원 생각하고 중요한 카페 평수는 10에서 15평 언저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상권은 시내 유동인구 평균 2만원 정도, 성수기 3만 언저리인데 근처 1에서 1.5km 안에 시청 및 전문대학과 전통시장, 안동 찜닭골목, 금식의 거리, 작은 공원 등이 있고 유명한 대한민국 3대 빵집인 맘모스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km 넘어는 종합병원까지 있습니다. 매장 매출을 별도로 배달 매출도 꽤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로는 메가커피와 텐센트 커피 및 개인 카페들이 있는데 텐센트는 스페셜티 커피를 표방하지만 맛에서는 저의 기준으로 그닥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생각됩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지방에서 조금 더 비싼 스페셜티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냥 커피기만 하면 된다. 싸고 양 많고 이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과 올치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금 써주신 걸로 봐서는 창업 경험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전에는 스포츠 브랜드의 점장으로 활동하시다가 더 이상 그 브랜드가 이제 매장을 내주지 못한다라고 판단되어서 너무나 취미로 좋아했던 커피를 이제 정말 내가 전업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정도 생각이면 해봐야죠, 무조건 그냥. 근데 어떤 걸 해볼까를 이제 정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생각하셨으면 해봐야 된다. 네.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정도 생각해보시고 또 욕심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일단 해봐야죠. 박근혜 대표의 의견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시즌별로 유명 커피들을 지방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소개한다. 이거는 없는 모델은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관광객들에는 지방 커피들을 그러니까 안동의 커피들을 소개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한 동네라는 건지 그럼 타겟을 둘 다 이렇게 잡는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하는 의문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동 인구가 평균 한 2만 명 정도 되고 성수기 3만 명 언저리라는데 지방치고는 적은 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맞는 거죠. 그리고 시청하고 전문대학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방에 있다는 건 점심 러시의 가능성이 있다. 2km 넘어선 종합병원까지 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혹시 카페가 있나?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종합병원에 카페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쭉쭉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카페가 없다 그러면 없을 수가 없죠.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이 100% 있을 바보가 거란 아니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종합병원 이거는 노릴만한 건수는 아니에요. 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배달 매출 이거는 약간 희망에 가깝지 않나? 이 정도 느낌이 좀 있어요. 주변 상권을 한 몇백 미터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동선이 되게 중요해요. 동선이. 걷는 동선이 나오느냐. 아무리 가까워도 차 타고 쏙 들어가 버리는데면은 난감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점심집에 우고 나가고 밥 먹고 막 들어가기 커피 한 잔씩 들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건 뭐 전략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서 판매되는 일정 금액 딱 보고 판매 가격 정해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 주변에 뭐 메가 커피도 있고 텐센트 커피 있다고 사람이 좀 있긴 있네 확실히. 네. 이런 거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유동 인구가 이게 평균 2만, 성수기 3만이면 진짜 많은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물을 잡고 유동 인구나 상주 인원을 판단할 때 3,000명 정도면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매장을 무조건 내세요? 네. 근데 3만 명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3만 명 되게 넓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넓게 본 거예요. 범위를 너무 넓게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되게 넓게 보여요. 내가 봤을 때 자기 가게 앞에 몇 명이 지나가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변에 3만 명이 있는 그 거죠. 3,000명의 기준을 어떻게 매기세요? 제 매장 바로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3,000명. 근데 내가 커피를 팔 수 있는 시간에 예를 들어 뭐 점심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12시부터 2시 사이에 3,000명 이상이 지나가야죠. 내 가게 앞을. 피크 시간을 기준으로 네. 3,000명이 지나가느냐? 네. 내가 예를 들어 점심이 피크라고 생각되면은 그 점심 시간 12시부터 2시에 3,000명이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아침이 중요하면은 아침에 3,000명 내 앞에 지나가고 점심에 3,000명 지나간다. 네. 그럼 저는 100만 원 이상 판다는 그냥 저만의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냥. 그렇죠. 제 앞에 매일같이 그렇게 3,000명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지나간다면 네. 무조건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 2만 명, 3만 명은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근처에 있는 카페를 선택하지 굳이.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점들이 판매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모두들 스페셜티 커피를 한다면은 이러한 커피 판매 방식을 한다고 저는 약간 편견이 있어서 이 판매 방식이 그렇게 남들한테 특별하지 않다. 근데 2,900원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스페셜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호영이님이. 종합병원엔 던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 던킨 거기서 커피 어마어마하게 팔아진다고 네. 있을 겁니다. 던킨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병원들은 수수료 뭐 30%에서 40%씩 떼간단 말이에요, 입점하려면요. 매출에? 와. 그러면 던킨은 더 팔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제 생각에 이 병원한테 매출이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갖고 올 생각하지 말고. 이 하루 매출 지금 예상 매출을 잡으셨어요. 네. 50에서 70만 원. 그리고 성수기에 100만 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딱 먹잇감이죠. 먹잇감이다. 네, 이 2,900원에 이렇게 뭐 투고 커피로 팔고 있으면은 옆에 가서 이 사람 거 잡아먹기 딱 좋죠. 이 사람이 더군다나 카페를 잘하고 있어. 그럼 무조건 들어가죠. 왜냐면은 먹기 쉬우니까는. 말씀하신 이 싸고 양 많고 이런 커피들이 가맹본부들이 다 알아요. 이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거를. 그냥 걔네는 출점해야 되거든. 진짜 현실적인 조언인 게 지금 딱 요 평수와 요 커피값 이게 통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그 큰 저가형으로 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딱 들어가기 좋은 어떤 형태의 매장일 것 같거든요. 딱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맞게 여기가 잘 되는 거는 우리도 잘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더 잘하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게 유명 커피들을 소개하는 형태인데 2,900원을 팔 수 있나요? 이거 도대체 이 커피를 얼마에 받을 거야? 매장 하나 소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 브랜드를 하나 소개하는 데까지 이분이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거를 2,900원에 녹일 수 있느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싶다면 메가 커피나 텐센트 커피가 나의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은 스페셜티 쪽에서도 맞지 않는 금액이고 이거는 저가랑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없는 금액대이니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카페를 창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미 뭐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셨는데 지금 준비됐는데?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지금 오픈 어차피 하실 거예요. 거의 다 됐을걸요 이거?
이미 임대까지. 근데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보세요? 아, 네, 호연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박근혜 대표님이랑 안태현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시니까. 뭐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주 블렌딩으로 2,900원에 팔 블렌딩은 정해져 있고요. 그거 네. 정하셨어. 그리고 저희가 소개할 블렌딩은 따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팅을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객님들한테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제가 거기 보면은 메일에 추후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적혔어. 예, 충분히 제가 갈고 닦은 다음에 이제 그거는 따로 나중에 할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추구하는 커피가 있어서 일단은 스페셜티가 비싸지만 그래도 맛있는 안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도매로 맞출 수 있는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투고로 2,900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주 블렌딩 하나는 2,900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금액이 조금 더 업해서 팔 예정이거든요. 혹시 지금 자리를 좀 이미 계약금을 넣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반원 자리는 있으시고요. 예, 근데 그 자리는 좀 비어 있나 봐요. 매장이 많이 비어 있는 자리가 좀 많아요. 아, 지방이라서.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빨리 막 계약금을 넣거나 이래야 될 상황은 아닌 거네요. 예. 거기는 비어 있는 지가 좀 오래됐나요? 일단은 저희 시내 상권이 저녁에 이제 유동 인구는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말로 한 인구가 좀 다니고 시청이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는 시청에서 이제 나와서 점심 시간 때 이제 오후에 공무원 분들이랑 뭐 시내 이제 나오시는 유동 인구랑 합쳐져서 주로 낮에 이제 유동 인구가 많고요. 저녁에는 거의 이제 술 문화 자체도 없는 이제 상권으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후고는 점심 상권 그때 러시 타임을 위해서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스페셜티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티를 따로 팝업식으로 소개하든 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창업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5천 정도에서 이제 추가로 뭐 따로 대출을 하거나 해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 5천은 보증금이 포함인가요? 아니면은 포함되지 않은 빼고. 건가요? 보증금 빼고 5천이요?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곳의 임대비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돼요? 임대비를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 깎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 원 뭐 좀 더 깎을 수 한 10평 정도로 하면은 네. 100 이하로도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훌륭하네요. 그 근처에 메가커피랑 이 텐센트 커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장사가 잘 되나요? 지금 뭐 요 근방에 프랜차이즈는 이디야, 뭐 메가커피, 이디야도 텐센트, 있어. 뭐 스타벅스 정도 있는데 이디야는 거의 뜸하고요. 거의 이제 스타벅스랑 메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메가커피의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메가커피가 있는 주변 상권의 척도예요. 그냥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메가커피 매출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메가커피 매출로 보면요? 네. 왜냐면 커피를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은 메가커피가 매출이 어느 1,800 정도 나오고 안 하는 곳은 1,000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어느 정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메가커피는 어디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메가커피를 한번 가서 그 매출을 한번 알아봐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메가커피 앞에 서가지고 매출 알아봐도 좀 좋겠네요. 메가커피가 한 3천 이상 정도 아이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예상값은 어디에서 얻으신 거예요? 제가 상권 사이트 보는 데에서 한 번씩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천에서 3천 정도 2,000이랑 그렇게 3,000은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큰 건데. 1년 중에 한두 달은 3천에서 이제 그 이상 조금씩 넘어갈 때도 성수기, 있고요. 비수기. 진짜 겨울 같으면 뭐 2천 언더 떨어질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2천 이상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때 스타벅스가 있다는 거는 괜찮은 상권이라는 네. 얘기예요. 그럼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임대비가 그렇게 적을 수 있나요? 공실이 그렇게 많아요? 지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낮 외에는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본인 건물에 본인이 장사하는 게 아니면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버티기에는 지금 조금 힘들 수 있는 사정이라 그래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그 혹시 그 상권이 그러니까 안동에 계시는 분들이 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나요? 뭐 개인 카페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낮고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그 이제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나왔었지만 계속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그런 게 계속적으로 나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프랜차이즈 뭐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는 계속적으로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브랜드니까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가게 되는 모서리네.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 브랜드 밸류를 무시 못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브랜드 밸류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 두 분이서 메가커피랑 스타벅스랑 거의 약간 삼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터리 라운드바 있는데 네네 거기에 딱 엄청 좋은 입지에 있더라고요. 그 지금 생각하시는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자리는 네. 스타벅스에서 메가커피고 일직선으로 내려온 자리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메인 자리여서. 네. 지금 안태한 대표님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사람들은 커피를 소비하기 위해서 일로 모일 것 같아.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여기 모여 있고. 네, 그 제가 마지막에 그 적어놨는데 아이스 커피 기준 메가 커피가 2,000원인데 900원을 더 주고 스페셜티로 넘어올 수 있는 벽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제 생각엔 네. 불가능해요. 제가 처음 투고로 2,900원 하고 싶은 이유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게끔 시내 상권이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든 일반적인 매일매일 커피를 사 먹는 인구든지 스페셜티가 요즘 거의 4,000~5,000 원씩 하니까 이렇게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내가 커피는 기본적으로 매일 사 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대부분의 카페가 다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가격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은 카페들도 제법 있긴 있네요. 2,9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해서 메가커피나 텐센트하고 붙으려고 하면 이거는 되게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오메가가 2만 원 정도 일반 커피가 그럼 이제 스페셜티가 한뭐 25,000원 이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원가로 계산하면은 몇백 원 차이가 나거든요. 한 잔에 300원 원가를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고객들이 900원을 더 주고 스페셜티 커피를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안태환 대표님께서 없다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메가커피, 그러니까 저가 커피를 선택하는 손님들이 왜 저가 커피를 선택하느냐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가가 뭐 200원이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저가 커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명확해요. 저렴한 커피를 그냥 적당한 맛에 먹고 싶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900원 더 줘서 조금 나은 커피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더 맛있는 커피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메가커피가 최고의 맛있는 커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커피보다 더 900원이나 비싼 다른 커피를 선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가커피를 선택하는 고객층은 정확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랑 똑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은 생각이세요? 예. 싸고 양 많고 그거에서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온다면은 굳이 뭐 아무리 더 맛있다고 한들 900원 더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 커피가 맛있습니다. 아, 그치. 근데 제가 제품을 저도 팔고 있지만 고객들이 뭐 1~2만 원 더 주고 더 좋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 그거를 느꼈던 사람들은 다시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좋은 맛을 느껴봤던 사람들은 이게 안 맞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도 처음 한 달 정도는 아예 남는 거 없이 그냥 다 퍼줄 생각이에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느낄 수 있게끔 동일한 조건에서 제가 프로모션을 할 예정이라서 최저가를 맞춰서 이제 제공을 한다는 첫 달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모션을 할 예정도 있어서 생각도 있어서 남는 거 없이 그냥 다 경험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사람이거든요. 그 근처에 그렇게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데는 없나요? 핸즈 커피 있어요. 저 핸즈 커피가 지금 보니까 핸즈 커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카페가 많아요. 카페도 많이 보이고 많고 스페셜티 하는 것도 제법 있어, 지금. 핸즈 커피도 제가 거기 아노스 회원인데 네. 맛은 핸즈 커피가 제일 게스트 좋죠. 분도 근데 네. 여기는 저 저기 있지. 2층이라서 네. 2층이라서 굳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페이스. 혹시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박근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거를 원하느냐 이 정도가 남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높은 가격의 커피가 제법 소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분들 매출을 제가 모르니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를 하는 층이 존재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나는 2,900원 혹은 3,000원 정도의 중저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한 1,000원 끌어올려가지고 메가커피나 이런 데하고는 완전 다른 형태로 갈 것이냐, 요 정도 고민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저가로 가면 좀 빡셀 것 같기도 합니다, 저기. 되게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가 계산하신 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매출 계산한 거하고 보면은 2,900원으로 50만 원, 70만 원 팔려면 진짜 바빠야 돼요. 그럼 사람을 몇 명을 쓸 것인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막상 해보면 많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2,900원 혹은 싸게 판매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은 아니다. 이런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개인이 2,900원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호야니티님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고 지금 좀 제일 궁금하신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부분이, 이거를 고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여부 조언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승산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으세요? 그 2,900원에 계속적인 롱런이 가능한 거에 되게 궁금했었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3,900원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3,900원을 하면 처음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유입을 시키기 위한 이제 매력이 처음에는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2,900원이란 걸 이제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왜요? 2,900원은 그럼 매력적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4,500원에 판매해요, 아메리카노를. 그러면 4,500원으로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장치가 있겠죠. 컵을 좀 더 괜찮은 걸 쓴다든가, 뭐 인테리어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컨셉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 전략들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2,900원을 생각한 거는 계속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유동 인구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2,900원을 한 건데, 데일리로 내가 커피를 먹듯이 데일리로 우리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려는 의지 때문에 제가 2,900원이라는 목표를 세운 거고, 처음부터 제가 직원을 둘 건 아니고 와이프도 있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불태워야 되는 건데, 일단은 시작해보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금액을 이제 다시 프로모션 3,900원을 하게 되면 데일리로 마시는 고객님들도 생기겠죠. 근데 그 고객들한테는 3,900원을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그 2,900원이 롱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저가 커피를 판매하는 방식과 이런 스페셜티를 판매하는 방식의 그 감성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가 커피를 팔 거면은 말씀하신 대로 비싼 커피들은 이제 잔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가 커피를 판매하는 순간 그 잔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쵸. 바쁘게 팔아야 되니까는. 그 주방 안에서도 뭔가 의견이 충돌이 나지 않을까. 잔수를 조금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3,900원이나 뭐 4,000원 언저리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치. 그리고 그 2,900원이 그렇게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메가커피를 이길 만큼. 저는 메가커피 가요. 왜냐면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될 거라고 확신이 있거든요, 메가커피는. 근데 900원을 더 주고 불확실한 카페를 선택하냐? 저는 메가커피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도로 잠깐 봤을 때 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카페가 엄청 많아. 네. 엄청 많아. 그래도 나름 잘 해놨어요. 비싼 카페들도 있고. 그래서 저가를 포기하고 뭐 차라리 고가 전략을 좀 더 잘 세워서 카페를 창업해 보시는 게 어떨까. 호야니티,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질문하는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호야니티님 단계에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의 최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2,900원으로 롱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격부터 먼저 정하고 이 가격으로 롱런이 될지 안 될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호야니티님께서 스페셜티 커피를 뭐라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스페셜티 커피는 추출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저는 스페셜티 커피는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2,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 스페셜티 커피 먹고 와, 이거는 합리적인 커피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 원래 4,000원짜리인데 2,900원에 파네? 라고 느끼지 않아요, 절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 어치의 커피라고 평가를 해요.
물론 호야니티님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호야니티님은 지금 의류업을 하시다가 카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감은 지금 1도 없어요. 어느 프로페셔널한 바리스타보다 이 스페셜티 커피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거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2,900원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한다는 거는 가격은 언어거든요. 사람들이 2,900원이라는 가격을 봤을 때 그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의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를 설득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잘못된, 일단 지금 여기에서 2,900원으로 롱런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은 할 정도라면은 조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 더 공부하시고 컨셉을 다 가다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해주신 컨셉이 좀 너무 고차원적인 것 같아서 좀 더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정쩡한 컨셉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진짜 강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입지에 너무 잘 해놓은 데들이 많아서 말씀해주신 조건이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임대비나 보증금이나 이런 투자금이나 되게 매력적이어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간단한 컨셉을 잡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딱 나를 알릴 수 있는 컨셉이 딱 한 줄로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싸고 맛있고 많은 커피 아니면은 정말 비싸고 고급스럽고 잘하는 커피 이런 것을 어정쩡한 컨셉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동 유지들이 오는 카페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네, 그래서 아예 진짜 그냥 극과 극으로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컬 컨셉 있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비추합니다. 저는 로컬 컨셉을 잡고 그 특산물이나 뭐 이런 안동 커피 이런 브랜드 뭐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잡고 성공한 카페들을 정말 잘 못 봤어요. 그 자체 그 전통적인 어떤 컨셉 자체가 되게 올드하거든요. 올드함과 트렌디함이 같이 공존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스페셜티 커피랑 같이 공존하기가 힘들어서 로컬의 이미지는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로컬의 이미지를 가져간다면은 정말 혁신적이어야 돼요. 강릉 감자빵인가요? 그 뭐 감자빵 그런 것처럼 춘천. 네, 춘천 감자빵인가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독창적인 브랜드 디자인과 컨셉으로 가져가셔야지 어정쩡하게 뭐 안동 스페셜티 커피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하다가는 올드한 카페라는 인식이 딱 심어지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지금 이렇게 창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되게 오랜 구독자가 사연을 보내주신 것으로서 더 컨셉을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두 분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여기 지금 열심히 지금 입지 보고 계세요. 여기 잘만 하면 괜찮겠어요. 오늘 저희가 로드맵으로 본 데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좋죠. 좋아요. 그리고 좋은 거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네. 그래서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정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카페나 혹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아주 좋지 않겠나. 지금은 이거 한 두세 문장 써야 되잖아요. 한 두세 줄 써야 되겠죠. 이 소개하려면 이게 이제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정도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지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단가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네. 그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닌 가격. 뭔지 알죠? 의자에 닫기 한 5cm 정도 남겨놓은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화가 안 뜬지 아니면 벌떡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되게 좋아요. 이 상권이. 상권이 좋다. 네. 혹시 저가 커피로 해서 잘 되면 전화 주세요. 만약에 진짜 하실 거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짜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저가 커피로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메가커피랑 그런 애들을 이길 수 있지, 아니고서는 메가커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진짜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이거든요, 회원님님. 이런 명랑 핫도그 자리 같은 데서 해요. 명랑 핫도그 자리 같은 데서 지금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마음 잘 알고 있고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확신도 너무 잘 이해되는데 더 좀 가다듬으시고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큰 라운드어바웃이 들고요. 아니에요. 지금 상권에 대한 매력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네요. 명랑 핫도그 자리는 괜찮은 자리인가요? 네, 여기서 상권 분석하지 마세요. 메가커피에서 스타벅스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명랑 여기, 핫도그 여기. 그쪽 라인이 메인 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뭐 구독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사연으로 보내신 정도면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이 그냥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미 너무 되게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가다듬으셔서 성공률을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돈가스집 제 친구가 창업 비용을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창업이시니까 감사해요. 너무 무리한 투자 금액을 대출 받아서 하시기보다는 첫 경험에서 배우시는 게 엄청 많을 거거든요. 얘네도 핫한 데만 그래서 들어가고. 처음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아무것도 못 벌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두 번째 도전할 거를 생각하고 예, 하시면.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끊고요. 또 다음에 좋은 결과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디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새로운 상권 지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뭐 내일이라도 들어가실 것 내일 같아요. 안동으로 가보려고요. 명란핫도그. 이분께서 정말 좋은 자리 있으면 그냥 들어가시거든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맞아요. 어정쩡한 자리 들어가서 내가 저 안태현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까 좋은 먹잇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너무 나쁜 표현이었죠? 아니에요. 저는 또 되게 객관적이고 좋은 표현이었어요. 네, 객관적이고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 또 사람은 나빠도 그 사람이 또 한 말에 대해서는 또 되게 좋은 뜻이 있어요.